안녕하세요. 아이와 소통을 위해 칭찬 공부법을 알려드리는 황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의 본질,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적을 올리는 비법, 공부 방법에 관심이 더 많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공부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일이 성적을 올리는 비법이에요. 부모가 공부를 알아야 아이와 싸우지 않고 공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싸워서라도 공부시키겠다는 부모의 열정과 의지가 크지요. 공부 비법은요, 별거 없어요. 우리의 아이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엄마 요구를 하면 돼요. 너무 쉽고 간단하지요. 그런데도 실천하는 분은 드물어요. 아이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 어려워서라기보다요, 몇 가지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생각을 깨는 일이 어려워요. 생각의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구체적으로는요, 아이 요구를 들어주는 거가 성적을 올리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아이 요구를 들어줄수록 아이 버릇만 나쁘게 만든다. 세 번째는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쓸데없는 요구만 하니 들어줄 수 없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요구를 다 들어주고 키우냐, 불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공부는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하기 싫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스스로 알아서 또는 찾아서 하기 어려워요. 부모가 챙겨주고 도와주어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해라 라는 부모 말을 들으면 공부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공부 안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말씀을 듣는 아이는 공부하고 말을 안 듣는 아이는 공부 안 해요. 단지 이 차이예요. 이런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면 부모가 너 고집 부리지 말고 엄마 말 먼저 들어 라고 강요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를 말을 잘 듣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과 비법을 공부와 연결해서 알려드릴게요. 있는 비법.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제가 하는 강의가 마치 공부 성적하고는 점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강의라고 오해하실까 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이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엄마 요구를 하는 거가 성적을 올리는 비법이다. 여러분, 아이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거가 성적하고 관계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이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거가 왜 안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입견을 깨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이 요구를 안 들어주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하는 요구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어른은 아이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요구 정말 100%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성적을 올리는 일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구를 들어줄수록 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구를 들어줄수록 버릇이 나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어주고 싶어도 쓸데없는 요구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요구를 들어주어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성적과 점수, 성적, 공부와 연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생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일시적으로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겠다고 작정하신다면,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의 성적이 부진한데 그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뭐냐? 먼저 이 생각을 깨고 아이 요구를 들어주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쓸데없는 요구만 한다 그러는데 이 쓸데없는 이라는 기준을 누가 세웠냐는 거죠. 쓸데없다는 기준.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의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아이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키우냐? 불가능하다. 맞아요. 어떻게 다 들어주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이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라는 자세가 되면요. 아이가 요구했을 때 부모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네가 지금 이거를 원하는데 엄마 알아. 그런데 아들아, 딸아, 지금 현재 엄마가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들어주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엄마가 기억했다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요구를 막 그때 즉시 다 들어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 요구를 먼저 들어주겠다는 자세를 부모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요구를 들어줄수록 우리 아이가 하는 요구가 쓸데없는 요구가 아니라 타당한 요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이 요구를 들어줄수록 아이가 뭐 하냐? 말을 들어요. 부모 말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세요. 성적을 올리려면요. 부모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호간이에요. 아이도 엄마 말, 아빠 말을 들어야 되지만 부모도 아이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인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을 들어야 뭐가 된다? 성적이 올라가요. 부모 말을 들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공부란 무엇인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뭐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중요한 단어 배운다, 익힌다, 뭐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볼까요? 자, 공부는 두 가지 공부가 있어요. 배우는 공부. 그래서 공부를 학습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자, 배우는 공부가 있고 익히는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배우는 공부는 학교에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학원에서 보내겠지요. 여러분 학원 보낸다 그래서 아이 성적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이 공부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학원은 배우는 공부예요. 익히는 공부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 여기가 부모 역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부모가 도와주어도요.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적어져요. 거의 없어요. 아이가 딱 원할 때만 학원 보내면 돼요. 정말 돈 안 들이고 그리고 아이와 사이 좋으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 공부시키는 일에 있어서 첫째는 자신이 없고 두 번째는 귀찮아해요. 그래서 어디다 맡겨요? 학원에 맡겨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부모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학원에다가 100% 맡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아이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서로 애도 부모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집에서 맨날 싸우게 돼요. 저도 우리 셋째 딸 대학생 있어요. 집에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요. 얘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원격 수업하잖아요. 안 싸워요. 스트레스 거의 받지 않아요. 제가 너무 방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이 부모가 하는 거는 여기다. 부모가 어디다 자꾸 하고 있냐면 여기를 신경 써요. 배우는 공부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요. 학교에서 다 해. 그럼 학교에서 배운 걸 아이가 집에 와서 자기가 그 배운 공부를 복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엄마가 도와준다. 이때 엄마의 도움이란 뭐다? 에너지를 주는 거다. 어떤 에너지? 따뜻한 에너지. 이거예요. 보세요. A 학생. 지금 아침 6시에 일어나갖고요. 10시 반에 자요. 중학생인데요. 그런데 이 학생은 6시부터 7시 반에 학교를 출발해서 수업 준비하고, 독서 수업 있고 쭉 해가지고
수업을 마치고도 학원 가고요. 그죠? 또는 또 외국어, 중국어도 배우나 봐요. 중국어까지 하고 나면 10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시 30분에 숙제, 자기 공부 1시간 하고 자요.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서 10시 반에 자는데 익히는 공부는 1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B학생 볼까요? B학생은 또 6시에 일어나는데 이 학생이 10시쯤에 자네요. 그런데 이 학교는 뭐가 있냐면 자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자습이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도 원하는 학생은 자습할 수 있어요. 물론 놀 수 있는 아이는 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도 또 자습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시간, 2시간, 또 뭐 점심시간을 안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 학생은 집에 7시에 와요. 7시에 와서 이 학교는 복습을 숙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숙제하는데 3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 5시간. A 학생도 6시에 일어나서 10시 반에 자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은 1시간. 그죠? 그런데 B 학생은 뭐예요? 5시간. 누가 공부 잘할까요? 예, 당연하죠. B 학생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집에서도 3시간, 이 학생은 학원을 안 가. 학교에서 해준 그 공부를 내준 숙제를 자기 공부처럼 집중해서 해내는 거예요. 그 숙제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야.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엄마가만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하다고요. 엄마가 뭐 하면 익히는 공부, 이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분위기, 환경이 뭐다?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아이 요구를 먼저 들어주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공부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 여기다가 모든 과정이라 했어요. 우리가요, 이 공부를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점수나 성적과 관계되는 것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숙제라든가 뭐 시험을 본다든가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문제집을 푼다든가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원격 수업, 인터넷, 인강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 공부라고 여겨요. 어릴 때 그렇게 독서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다가도요, 이 독서가 더 이상 점수와 성적과 관계가 없는 그 순간부터는 책 읽는 것조차도 쓸데없는 일로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이게 독서보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는 거요. 노는 것도요, 배우고 익혀서 하는 거예요. 그 무질서하게 그냥 멋대로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요, 아이를 부모가 같이 놀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노는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노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함께 하면서.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 때에도 그 노는데 뭐예요? 룰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 정리정돈도요, 어린이집 가면 마지막에 다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서 선생님이 정리정돈을 하도록 시키죠. 공부해요. 뭐, 독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재미난 일들, 그게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뭘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한 일이 뭘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공을 살려서 직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취미가 결국은 직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놀이가 결국은 오늘날의 다양한 직업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는 것에 대한 오해만 없어져도요, 우리 아이를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지 않게 돼요. 원하는 것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쓸데없는 거, 공부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공부에 대한 이 생각의 범위를 더 많이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어떻게 배우고 익혀서 잘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됐지, 쓸데없는 게 되지는 않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이 오늘날의 게임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모가 공부처럼 지원해 줘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학원 보내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안 들어주려고 하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는 데에도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해요.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요.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는 만큼 아이들은 아주 좁게 놀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 수 있도록 아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들어주면 아이들은 이 노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성취도 느끼고 뭐 힘이 나잖아요. 즐겁잖아요. 신나잖아요. 그 힘이 어디로? 학습을 하는 공부로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노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아이가 요구할 때마다 흔쾌히 들어줄 수 있다. 오늘 강의 핵심은 공부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교과목 학습뿐만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은 다 공부이다. 뭐 운동이든 춤이든 노래든 게임이든 영상 만들기든 뭐 요즘은 주식에도 관심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또 막 화장하는 거에 관심 있는 아이도 있고 패션이라든가 뭐 쇼핑에도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영화, 독서 이런 모든 우리 아이가 학습 활동 외에 취미나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어떤 활동들도 공부이다. 쓸데없는 일이 결코 아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사고방식이 여기까지 발전하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노는 일도 공부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노는 일에도 관대해지고요.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게 돼요. 공부하는 일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노는 일에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요,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하거니와 어떤 이런 취미의 영역까지도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돼요. 올림픽 대표 선수들에게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느냐고 물으면요, 이구동성으로 체육시간, 방과후 또는 방과후 수업으로 운동을 시작한 거가 재미있어서 계속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도쿄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민정 선수요.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좋은 성적을 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요. 리우 올림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만 준비해서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오길래 이번에는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싶은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느 길을 가고 싶은지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올림픽을 준비했다고 해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목표가 없는 시합보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시합에 임하니까 확신이 생기고 긴장도 덜하게 되더래요. 리우 올림픽에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떻게 시합이 끝났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는 적당한 긴장감, 몰입하기 좋은 긴장감이라 시합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했다 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김민정 선수처럼요, 어떤 지나친 긴장이나 걱정보다 공부를 즐기고 그래서 결과도 좋고 기분 좋은 공부를 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도 공부란 무엇인가 3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